안녕하세요. 부자 황금열쇠입니다. 오늘은 구글 상위 노출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위치한 내 블로그 글도 1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백링크의 중요성인데요. 백링크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백링크란 무엇이고 백링크가 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백링크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백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링크의 개념입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링크는 일단 단어 속에 링크라는 단어가 있듯이 서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결하느냐? 내 블로그 말고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 링크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내 블로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이트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일 수도 있고요. 네이버와 같은 다른 플랫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링크를 사용한 추천인 셈입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디가 되었든 웹사이트 어딘가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시키는 것이 바로 백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백링크는 무엇인지 대충 알겠는데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왜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백링크가 많이 있으면 구글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시켜 줍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백링크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상위 노출만 된다면 블로그 방문자, 조회수는 급등할 것이고 그에 따른 애드센스 수입도 떡상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글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백링크는 왜 평가를 받고 블로그 지수를 상승시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객관성입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하나 찾아간다고 쳐보겠습니다. A라는 맛집을 추천하는 곳은 한 군데가 있고 B라는 맛집을 추천하는 곳은 10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떤 맛집이 더 실패 확률이 없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추천이 많은 B 맛집일 겁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천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한 명의 의견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100명이 좋다고 추천을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구글 알고리즘은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추천으로 링크가 달려서 넘어온 것이라면 그만큼 객관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 블로그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링크 하나당 얼마의 포인트를 알고리즘 스스로 평가하고 해당 블로그를 서서히 상위 노출시켜 검색을 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구글은 검색하는 사람이 가능한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대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맛집 케이스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종전과 똑같이 A 맛집은 추천하는 글이 1개이고 B 맛집은 10개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B라는 맛집은 일반 네이버 블로거들의 협찬 글이 10개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맛집은 추천을 딱 1개밖에 못 받았지만 추천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셰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여전히 똑같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추천의 신뢰도 측면에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그래서 공신력 높은 웹사이트들에 대한 기준 점수를 다르게 매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위 있는 언론사 웹사이트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한 포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다른 웹사이트보다 신뢰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글도
대형 포털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구글은 백링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백링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를 추천하는 백링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네, 그리고 동시에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추천을 받는데 평소 불성실하고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장 동료가 추천하는 사람과 반대로 평소 매우 성실하고 회사 안에서 인정받는 동료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경우에는 신뢰도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바로 추천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내 블로그를 추천하는 링크가 있는 웹사이트가 과연 얼마나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도박이나 각종 스팸, 악성 코드 등이 난무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나를 추천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는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악의적인 백링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보다 공신력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사이트에서 내 링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평소 백링크를 활용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런 질 안 좋은 사이트에서 내 글을 추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예시를 들어가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중에 백링크 전문 업체들이 많고 그런 업체들에게 돈을 주고 소위 작업을 해서 백링크를 늘리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들이 모두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업체에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꼭 언급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업체를 이용하면서 순식간에 백링크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작업 결과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이고요. 인위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링크만 무작위로 많이 생성하고 실제로 트래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백링크를 구글이 과연 유효한 백링크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역효과가 날 겁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링크를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의 다른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에서 내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백링크 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시거나 각종 SNS 채널에서 링크를 거는 방식입니다. 나의 기존 채널의 지수나 영향력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해 보십시오. 그 외에 대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도움되는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네티스토리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트위터 글 자동 발행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발행하는 글마다 자동으로 트위터에 글이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내 블로그 글의 노출이 늘어나서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백링크 점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앞서 언급이 된 것과 같이 공신력 점수에서 매우 높은 믿을 만한 웹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백링크가 걸려 내 글로 유입이 된다면 그 배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설정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트위터 백링크 거는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관리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 부분에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셔서 트위터 글 보내기라는 플러그인을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계정 연결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에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연결 페이지가 보이지 않으시면 브라우저의 팝업 허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눌렀을 때 따로 안 나오면 팝업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티스토리를 트위터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트위터에서 계정을 별도로 하나 만드셔야 하고요.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오토라이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 계정을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 계정으로 트위터로 연결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계정이 나오고요. 다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계정 연결하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냐 물어보고 어서라이즈를 해줍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연결 중이라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티스토리에서 트위터 글 보내기가 사용 중으로 표시되고요. 지금부터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트위터로 올라갑니다. 한 번만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트위터 백링크 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세팅해 두시고 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진행이 되니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링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부 링크의 중요성입니다. 백링크라는 것이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블로그 안에서 링크를 거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널 링크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 글 속에서 연관되는 다른 나의 글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내 블로그 안에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연관되는 주제에 대해서 연결을 많이 걸어두면 블로그 지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께 백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링크는 무엇이고 백링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블로거이지 백링커는 아닙니다. 백링크를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포스팅 글쓰기를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을 꾸준히 잘 쓰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를 찾을 때까지 쭉 함께 하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